네, 안녕하세요 SPT 가족 여러분, 엄브로입니다. 네, 오늘은 드디어 괴물 골키퍼 에데르손 선수의 분석 영상 파트 2를 할 텐데요. 그래서 요번에는 빌드업 그리고 역습킥, 마지막으로는 공중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러 가시죠. 그래서 이 선수의 빌드업적인 부분을 먼저 보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장면인데, 이 반대 전환하는 거를 굉장히 잘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장면도 지금 벤피카 수비수 선수가 에데르손 선수한테 다시 볼을 내줄 때 이 에데르손 선수가 볼을 받으러 나오면서 반대쪽을 한번 체크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항상 이 시야를 넓게 가지려면은 이 램파드가 했듯이 주위를 살피는 그런 습관이 있어야 하는데, 이 에데르손 선수는 이게 돼 있기 때문에 항상 반대로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컨트롤한 후 킥으로 간단하게 내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압박이 왔을 때 쉽게 풀어나갈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리 봐둔다면, 내가 줄 곳을 미리 봐둔다면은 지금처럼 논스톱으로도 패스를 줄 수가 있어서 그만큼 이 시야를 정말 넓게 가져가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볼을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볼을 주고 자기가 다시 받을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컨트롤을 한 후 반대로, 지금 이쪽에 보면은 한쪽에 이제 상대편 선수들이 뭉쳐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이 한쪽 위쪽에 지금 벤피카 선수가 한 명이 마크가 없는 상태로 혼자 있어요. 이걸 보고 이 에데르손 선수는 컨트롤하고 바로 간결하게 패스를 주고 이 압박을 풀어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골키퍼가 빌드업을 할 때 이 반대 전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골키퍼가 반대 전환을 할 때 미리 살피는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바로 이 컨트롤입니다. 이 컨트롤을 반대 전환을 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컨트롤이 잘못되면은 이 선수가 압박가는 타이밍도 있고 내가 다시 보고 줘야 되는 타이밍도 있기 때문에 컨트롤을 정말 잘 해놔야지 반대편으로 내가 본 곳으로 정확하게 볼을 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상대편한테 인터셉트가 안 당하고 정확하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컨트롤을 딱 자기가 반대로 가져가야겠다고 했을 때 볼이 비록 안 좋고 비가 왔기 때문에 빠르게 왔을지라도 컨트롤을 제대로 해서 반대편으로 주는, 그래서 이 컨트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에데르손 선수가 이 컨트롤도 굉장히 좋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반대편으로 바로 갈 수 있게 편안하게 볼을 잡아놓는 걸 이번에도 볼 수 있죠. 그리고 패스도 정확하게 주면서 바로 압박을 풀어나가는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컨트롤을 할 때 볼을 잡아두는 게 아니라 약간 이동시키면서 자기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볼을 컨트롤한 후 그 다음에 이제 패스를 하는 걸 볼 수 있죠. 에데르손 선수를 보시면 이런 컨트롤이 잘 돼 있어야 반대 전환하기도 편하고, 공격수가 압박이 오는 상황에도 이제 당황하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컨트롤이 잘 돼야 하기 때문에 이것 또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에데르손 선수의 빌드업 할 때 또 다른 장점이 뭐냐면, 바로 이제 공격수가 강하게 압박이 들어오는 상황에도 당황하지 않고 패스를 주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요. 그래갖고 패스를 줄 때 지금도 공격수가 볼을 따라가다가 골키퍼한테 가니까 멈추지 않고 그냥 그대로 골키퍼한테 가는데, 에데르손 선수는 뭐 전혀 동요하지 않고 이 밑에 우리 편 선수가 볼을 받으러 내려오니까 이걸 보고 정확하게 내주는데, 이렇게 내주려면 아까 말했듯이 시야도 넓어야 되고 컨트롤도 줘야 되는데, 이 공격수가 압박을 올 때 이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침착을 해야지 이게 정확하게 볼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데르손 선수가 이런 상황에서 정말 이제 침착하다 못해 조금 이제 위험한 플레이까지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 어떻게 보면 이 공격수 선수가 압박을 안 한 척을 하다가 갑자기 속도를 내서 압박에 들어오는데, 에데르손 선수는 이 골문 바로 앞에서 컨트롤을 하고 상대편 공격수가 압박을 제대로 하고 이 패스 길목까지 막았는데 반대로 넘어가지 않고 반대도 이제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선수만 지금 뛰어넘으면은 바로 압박을 풀 수 있는 상황인데, 이 선수가 굉장히 길목을 잘 잡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에데르손 선수는 너무 침착한 나머지 이 선수를 약간 골탕 먹이듯이 넘기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만약에 뺏겼으면 이건 어떻게 막을 수도 없이 바로 이제 골대 바로 앞이었기 때문에 골문으로 들어가서 에데르손 선수가 정말 이런 스릴 넘치는 플레이를 즐겨서 하는 선수다라는 걸 또다시 한번 이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데르 선수의 빌드업 부분에서 이거는 제가 정말 이것도 제가 좋아하는 장면 중에 하나였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 수비 셋, 공격수 셋 해가지고 이제 맨 마크가 다 하나씩 붙어있는 그런 압박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서 에데르손 선수가 줄 수 있는 패스 길은 지금 밑에 왼쪽 백 올라와 있는 이 선수랑 위쪽에 보이는 선수 한 명이 있는데 이 두 선수에게 킥으로 정확하게 줘야 됩니다. 근데 에데르손 선수가 또 하나의 장점이 뭐냐면 바로 킥인데 킥이 정말로 좋은 선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에데르손 선수는 정확하게 킥으로 주면서 이제 압박, 이 한 라인을 브레이킹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도 이 볼 받으러 온 선수가 보여서 패스를 주고 이제 여의치 않자 다시 받고 그 다음 상황에서 또 3대3 상황이 일어나는 상황이죠. 이 상황에서도 라인을 브레이킹을 해서 스킵 라인을 해서 하나 뛰어 넘어주는 게 좋은 선택인데 이제 에데르손 선수는 여기서 이제 또 정확하게 킥을 해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단순히 그냥 길게 롱볼로 간다고 했을 때 우리 편이 잡을 수 있는 확률은 한 5대5. 여기도 지금 상황에 보면은 수비수가 5이고 공격수가 4인 걸 볼 수 있죠. 우리 편 골키퍼가 빌드업을 했을 때 가장 좋은 그런 유리한 점 중에 하나가 이 골키퍼는 11명 플레이어 중에서 특히 빌드업 할 때 무조건 앞만 보고 할 수 있는 선수 중에 하나다 보니까 이렇게 공간이 넓고 멘트가 붙어있지 않는 선수에게 정확하게 보고 볼을 줄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이다 보니까 에데르 선수가 게다가 킥이 좋고 시야가 넓다 보니까 이런 걸 정확하게 주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었어요. 지금 계속 말하는 게 에데르 선수의 킥이 장점이다라고 말하는데 이 에데르 선수가 킥이 장점이다 보니까 역습 상황에서 엄청나게 날카로운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어요. 지금 골키퍼 사이드 발리로 차는 모습인데 볼이 낮고 빠르게 가면서 정확하게 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상황이 이제 에데르 선수가 킥을 하는 장면인데 특별히 역습 상황인 것 같진 않아요. 근데 킥이 워낙 길다 보니까 바로 위험한, 바로 이제 슈팅을 날릴 수 있는 바로 상황이 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단순히 킥이 길다고만 해서도 안 되고 단순히 킥이 빠르고 정확하게 해서만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에데르손 선수처럼 볼이 길면서 정확하게 가야지 이런 상황에서 이제 위험한 상황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골킥 상황에서 만약에 상대편 수비가 정신 못 차리고 있을 때 그냥 한 방으로 골문 앞까지 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선수가 바로 이제 에데르손 선수가 될 수 있죠. 볼을 잡았을 때도 바로 킥을 날려서 정확하게 우리 편 선수에게 볼을 받기 편하게 코너킥 상황에서 이제 골킥이 됐는데 바로 역습을 할 수가 있어요. 골킥인데도 불구하고 수비수가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편이 자리를 잘 잡고 이 공간이 있는다고 하면 이 공간으로 줄 수 있는 선수가 바로 에데르손 선수이기 때문에 역습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크로스까지 올라가는 상황. 이런 모습이 프리미어 리그에서도 나올 수 있는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 리그 경기에서 코너킥 상황에서 바로 골킥이 됐을 때 수비수가 미처 내려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에데르손 선수는 바로 킥을 하니까 지금 한 가지 이제 아셔야 될 게 골킥 상황에서는 업사이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사실을 안 벤피카 선수는 미리 이 페널티 박스 근처에 있고 지금 수비수들은 코너킥을 하러 올라갔다가 미처 이 상황을 보지 못하고 내려오는 상황인데 이 킥이 정확하게 우리 편 선수에게 갈 뿐더러 페널티 박스 라인 바로 앞까지 가서 제대로 터치만 되면은 슈팅을 할 수 있는 바로 골키퍼와 1대1이 되는 상황이죠. 여기서도 공격수가 잘하면서 공식적으로 이날 경기에서 어시스트를 기록하는 그런 에데르손 선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선수의 분석 영상을 여태까지 봤으면 이 선수가 어느 정도 나오는 걸 굉장히 즐겨하고 이 나오는 거에 있어서 굉장한 자신감을 가진 걸 알 수가 있는 이 공중볼에서도 똑같이 나오는 걸 굉장히 즐겨하면서 이 범위가 이 페널티 박스 전체적으로 전부 다 자기가 나와서 처리하는 걸 굉장히 즐겨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도 공중에 딱 떴을 때 바로 출발을 해서 과감하게 나가서 캐칭까지 성공을 하는. 그래서 이렇게 골키퍼가 공중볼의 범위가 굉장히 넓다고 하면은 수비수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좋은데 이렇게 정확하게 잡고 나왔을 때 캐칭까지 완벽하게 한다면 정말 좋겠지만 이렇게 나왔을 때 펀칭이 조금이라도 실수가 되거나 혹은 펀칭을 잘 했다고 하더라도 그게 공격수한테 넘어가면 또 바로
골키퍼가 골문을 비우고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프리미어 리그에서 골키퍼들이 굉장히 고생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지금 같은 상황에서 골키퍼한테 가서 헤딩을 따려고 간다기보다는 약간 골키퍼를 방해하려고, 골키퍼가 볼을 못 쳐내게, 제대로 못 쳐내고 자기네 팀이 세컨볼을 따게끔 하고 싶어서 골키퍼를 보고 들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이 경우에서 브라보도 그렇고 데야가 첫 시즌 때도 굉장히 고생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상황에서 골키퍼가 진다고 하면은 이제 공중골만 뜨면 수비수들은 불안해지고 감독조차 불안해지고 그걸 보는 관객들도, 팬들도 굉장히 불안해지고, 그러면서 그 선수가 뭐 하나 실수 하나만 하더라도 엄청난 질타와 비난을 받게 되는데, 에데르손 선수는 보면은 외관적으로는 피지컬이 굉장히 좋게 보이기 때문에 데야나 브라보처럼 그런 어려움은 겪지 않을 것 같은데, 이 공중볼에서 이겨내야지 이 리그에 제대로 적응을 잘했다고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공중볼 싸움에서 나오는 것도 좋지만 자기가 완벽하다고 생각을 판단을 했을 때 나와서 정확하게 처리를 해주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에데르손 선수의 분석 영상은 이제 오늘로써 마치고 이제 매주 화요일마다 분석 영상을 올리게 될 텐데, 네, 다음 분석 영상은 이 K리그에서 뛰고 있는 선수 중에 한 명을 택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많이 기대해 주시고 좋아요랑 구독도 잊지 마시고요. 슈앤라이트 고!